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쌍꺼풀만 가능한 사례인지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검은 동자가 80% 정도 보이면 적당하다, 아니면 90% 정도가 보여야 적당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수준이 의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젊은 분들은 한 80에서 90%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이 든 분들은 오히려 너무 과하게 교정하면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눈매 교정하는 거를 조금 적게 하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요. 보통은 두 가지를 보는데, 눈썹이나 이마를 들지 않은 상태로 눈을 뜨고 정면을 주시했을 때 검은 동자가 얼만큼이 보이고 얼만큼이 가려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움직여 보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을 쳐다보고 위쪽을 쳐다보게 해서 그게 정상 범위보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하는 게 좋은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눈은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근육을 움직여 보았을 때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면 사실 쌍꺼풀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한 사람의 전후 모습인데, 수술 전 사진을 봤을 때 검은 동자가 굉장히 적은 양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 절반 정도 보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안검하수가 있다,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례인데, 실제로 쌍꺼풀 수술만 했고 눈매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수술 전후를 비교해보면 눈매 교정을 하지 않았지만 검은 동자가 충분히 많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큰 경우예요. 안검하수다, 안검하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수술 전 상태에서 눈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야만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 경우에 눈매 교정을 했다면 오히려 검은 동자가 너무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반면에 이 경우는 재수술 사례인데, 이 위에 있는 사진은 매몰법을 수술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쌍꺼풀은 굉장히 좀 두껍게 느껴지고 동자는 적게 보이는, 약간 졸려 보이는, 흔히 말하면 안검하수가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수술할 때 쌍꺼풀만 받으신 거죠. 수술 전에 체크해 봤을 때 눈 뜨는 기능이 분명히 약하셨을 텐데 단순하게 쌍꺼풀 수술만 받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고요. 이분을 재수술해서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거든요. 처음 수술은 매몰법으로 했고, 이 사례는 절개법으로 수술을 했고, 쌍꺼풀 크기는 오히려 조금 낮추면서 검은 동자가 또렷하게 많이 보일 수 있게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여주다시피 쌍꺼풀 수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쌍꺼풀만 가능한 사례인지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의 구조를 이렇게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 눈 안쪽에 건판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위에 건판을 위로 잡아당기는 상안검 거근, 뮬러근이라는 근육이 있겠고, 피부의 바로 제일 아래면에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아래에 있고요. 이 두 근육 사이에는 지방 조직이 있어요. 쌍꺼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을 뜨는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피부 표면이 주름이 잡히는 현상이거든요. 이 특정 부분, 우리가 수술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속눈썹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매몰법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쌍꺼풀을 만들 때 이 조직과 이 근육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실만을 사용해서 이런 유착을 만드는 거를 매몰법이라고 하는 거고, 절개해서 수술하는 거는 절개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눈을 뜰 때 이 피부 표면이 이렇게 접히게 되는 거죠. 이게 쌍꺼풀이 크면 우리가 밖으로 노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쌍꺼풀 크기로 느껴지겠죠. 물론 실제 쌍꺼풀은 여기 지점까지긴 한데, 이 앞부분의 피부가 접히면서 실제 노출되는 양은 요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피부에 눈을 뜰 때 뜨는 근육과 이 바깥쪽 피부 표면 사이의 유착을 만들어주는 게 쌍꺼풀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매 교정 수술은 건판을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는 이 근육의 길이를 줄여주는 수술이 되거든요. 이 근육이 이렇게 윗부분에 있고 아래쪽은 근육이 아니라 약간 힘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건판에 연결된 부분을 일정 거리를 짧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눈매 교정은 눈 뜨는 힘이 약할 때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쳐다봤을 때 개슴칠하게 뜬 것 같다, 졸려 보인다, 내지는 졸려 보이진 않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눈썹이나 이마를 잘 살펴보면 눈썹이나 이마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눈 안에서 눈꺼풀을 위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 근육의 기능이 약한 경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병적인 경우를 이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안검하수라는 진단이 있는 분들이 이제 눈을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눈매 교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그 쌍꺼풀과 눈매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 이게 눈매 교정이 꼭 같이 해야 되는 수술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확한 거는 사실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쌍꺼풀만 하면 굉장히 큰 쌍꺼풀이 소세지처럼 보인다든가 졸려 보이는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좋고요. 근데 쌍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부가 처져서 가성 안검하수라고 해서 졸려 보이긴 하지만 이 늘어진 피부만 적절하게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또렷하게 보이는 사례라면 그런 경우는 사실 눈매 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의사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